요하, 네. 오늘 좀 충격이던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유럽에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사진 보셨어요? 이 친구가 무슬림이고요. 이 친구가 경찰이에요. 이 친구는 이 무슬림을 공격하던 친구였거든요. 무슬림을 공격하던 애를 경찰이 잡았는데 무슬림이 등에서 칼로 찔렀어요. 얘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독일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짤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경찰이 뭐 사망했다고 하던데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와, 이게 지금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금 대구에 모스크 짓고 있잖아요. 대구도 없애야 되는데 사실 다른 동네 이슬람 사원 짓는다 우리 길을 쓰고 죽어도 막아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마루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울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 얼마나 잡아갔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모르고요. 그냥 일본인이 한국인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만중가 어디 데려가가지고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기 있네. 그 시준한 유니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중국인 최고 많은 거. 근데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나 죽었는지?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많이 모르실 것 같더라고.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일본이 제국주의로 2차 세계대전이었고 전범국이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일 때 일제강점기를 한국도 겪고 그때 중국도 겪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만주에서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인만 만주 가서 독립운동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강점기를 겪고 있었던 데가 한국과 중국이었대요.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손잡고 독립운동을 한지를 몰랐어요. 그 시절부터 한국인이랑 혼혈도 그때 생겼을 거고, 한국이 광복을 하고 나서 그 만주에 있던 중국인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화교가 그때부터 이미 발생을 많이 했다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일본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한국은 일단은 식민지가 아니라 병합을 시키려고 했었고, 일본에. 근데 중국은 식민지화를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 적이야.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마루타 실험을 한 거더라고. 근데 몽골인도 조금 있고, 미국이나 영국인들까지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대상이 민간인은 없어요. 소련도 민간인은 없어요. 그래서 웃긴 게 중국인이 졸라 많이 죽었어요. 중국인 3,000명 죽었고, 소련인이 1,000명 죽었고, 한국인이 한 100명에서 한 3, 400명 정도? 그리고 몽골인 한 100명, 연합군들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실험을 한 거더라고. 절대 이걸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731 부대에서 실험을 하려고 했던 주 타겟은 중국인을 잡아다가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잡혀있던 포로 중에 딸려 들어간 사람이 한국인, 몽골인, 소련인, 이제 다른 연합군 포로였다. 정확한 수치나 자료가 없고, 그 731 부대를 파괴하던 시절에 불로 다 태웠대요. 정확하게 남아있는 자료들은 그때 재판 기록, 일본에서도 재판을 했고 미국에서도 재판을 했고 여러 군데서 재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추측을 해서 했던 거죠. 일본은 그때도 그 도조 히데키 아시죠? 중국은 사람 모양을 한 바퀴벌레다. 중국인을 족치려고 한 거였는데 한국인이랑 소련인이랑 어쩌다가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인을 딱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만주에 억지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시킨 것처럼 우리는 배웠는데, 만주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던 거지. 아녀자를 잡아다가 뭐 팔을 동상에다가 실험을 하고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녀자를 데리고 막 이거 했던 거, 그런 사진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일 확률이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은 대부분 전쟁 때 독립운동 하다 잡혀있던 포로들, 유일하게 민간인이 딸려 들어간 데가 어디냐?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인은 그 동네를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뭐다? 잘못된 역사가 너무 많다. 마루타 부대가 실험을 자행했던 주층은 중국이었다. 한국인의 민간인을 억지로 잡아다가 실험에 참가시킨 건 아니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 배운 거야, 이게. 지금 마루타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은 독립운동을 도와줬었거든요. 자기네들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일본이 두들겨 패던 중국은 뭐 현재 대만의 전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재밌고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뭐지? 나라 구도는 오늘 제가 막 그거 올려서 아시죠?
일본이 미친놈들이었고 핵폭탄 맞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한테 들러붙었듯이 북한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주적이에요. 이 개새끼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김정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놈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위에 냉전, 신냉전, 이 상황 때 구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유럽은 트럼프 눈밖에 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도 유럽이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이 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막 민주당이 뭐 폐악질을 해가지고 나라를 개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 욕을 해요. 민주당이 한 일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되는 걸까? 아니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되는 걸까? 민주당의 정체성인데 한국을 욕을 막 하는 거야. 그 나라를 볼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나 대통령의 아이덴티티를 봐야 돼요. 트럼프 1기 때 문재인이랑 정상회담 한 2분 하고 끝났잖아요. 그때는 트럼프가 한국 자체를 한국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고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막 너가 관세 뭐 몇 배를 때린다 어떻게 한다 막 이 완전 공격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왜? 너무 사랑스럽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랑 닮은 사람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고 정체성이 너무 비슷해. 트럼프 1기 때 문재인이 가지고 있던 한국을 바라보는 거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랑 아예 다른 거죠. 유럽이 망한 이유가 유럽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저나 지금 그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아, 내가 우리나라가 부강했고 예전에 진짜 문화 있고 역사 깊은 나라였는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딴 식으로 돌아가고 있나 불만이 존나 많아요, 지금. 난민들 받아가지고 본인들 삶이 피폐해진 게 빡쳐 있는 상태고, 유럽의 국민들은 사실 우리 편이에요. 그 진보 성향의, 좌파 성향의 정책이랑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지. 그 나라가 적이다 아니다, 북한이 적이다 맞다 아니다 막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김정은이 만약에 죽었어요, 김평일이 정권을 잡았다, 그럼 되는 거야. 그냥 북한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져. 북한 무력 통일해서 밀고 나가지고 그 다 죽여버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먹던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여튼 저는 뭐 할 말 끝났어요 오늘. 빡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뭐 하여튼 이제 이야기 좀만 더 하다가 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만 끄겠습니다.